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건물을 얻죠. 자, 회사를 다닌 지 몇 개월인데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일이 제가 꿈꾸던 목적과 너무 다르게 돈만을 추구하고 마음에 닿는 적성을 따라서 간 일인데 이건 하기 싫은데 했던 일을 더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주변 동료들의 인격입니다. 한두 사람이 못된 것이 아니라 같은 주의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착하게 굴면은 되려 괴롭히는 타입입니다.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명상을 꾸준히 해서 마음을 많이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개월 시달리니 마음이 점점 끌어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녁마다 명상하고 웃는 마음으로 가면은 하루 종일 무너짐을 반복합니다. 마음이 이곳을 떠나고 싶은데 막막하기도 하고 무언가 버티면서 부딪히는 게 맞는지 더 좋은 것을 꿈꾸면서 떠나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이것도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고. 요거잖아요. 질문은 딱 이겁니다. 질문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요거죠. 자,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자,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막상 취직하니까 내가 원하던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소망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일하는 것도 약간 상이하고 주변 사람들도 되게 약간 부정적인 것 같고 사람들 자꾸 깔아뭉개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바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고민합니다. 떠나야 되나? 버텨야 되나?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요게 질문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재채기 한 번만 할 테니까 재채기 하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떠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자, 떠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건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주변 환경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이게 당장은 바뀌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벗어났어요. 당장 벗어났을 때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만 바꿨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소를 바꾸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원인도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 장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도망가듯이 도망가면은 여러분들의 원인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지 현실이 바뀌는데 장소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년 뒤에 또 비슷하게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장 몇 달은 괜찮을 수 있어요. 혹은 1, 2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똑같이 아니면 더 힘들게 비슷하게 그렇게 힘든 일이 또 찾아옵니다. 그냥 도망가면은 언젠간 또 비슷한 일로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원인.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할까?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유리할 때만 믿음이 현실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불리할 때도 인정을 해야 돼요. 불리할 때도. 저는 다 인정하잖아요.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마음 챙김을 못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았을 때 제가 마음 챙김을 잘했으니까 돌려받은 거예요. 그 사기꾼이 잡힌 거? 그것도 제가 마음 챙김을 잘했으니까 잡힌 거예요. 제 마음에서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잘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못할 때도, 제 삶이 힘들 때도 다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삶이 잘 굴러갈 때만 제가 한 거고 잘 안 굴러갈 때는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내 마음과는 무관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저 사람들을 불러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저도 정확히 모르죠. 이런 얘기만 봐서는. 그쵸?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생각은 현실이 되는데 어떤 생각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까? 한마디로 이거는 세도나 마음혁명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 지금 이 순간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시기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딱 여러분이 힘들 때잖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힘들지 않을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을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 때는 더 이상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두면은 이 힘든 상태를 유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최고의 시기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니까 이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네. 저도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솔직히. 근데 저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담들 이미 영상으로 많이 올렸어요. 그죠? 저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2년 넘게 막, 그죠? 근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들지만 돌아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하는 시기는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힘들 때 피하지 않고 그걸 이겨낼 때 제가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 이겨낼 때마다 되게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신기하기도 해요. 진짜로 저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바뀌는구나. 정말로 바뀌는구나.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한번 바꿔보세요. 바뀝니다. 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서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들 성격이 바뀌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들로 바뀔 겁니다. 이 질문자분의 마음을 바꾸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는데 조급함을 내려놓는 방법은 뭘까요? 저것도 그냥 방법이 따로 없어요. 저거는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하신 거예요. 계속 조급함이 생긴다는 거는 소망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망과 하나 됨을 계속 하면 돼요. 소망과 하나 되려고 계속하고 결국엔 소망과 하나가 되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저 답은 기본적인 거 계속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걸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이미 하나 됨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재정적인 힘듦에 어떤 마음 챙김이 필요할까요? 마음을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감정은 잘 안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자, 재정적인 어려움. 자,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함. 돈이 필요하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뭐래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네. 이게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상상하고 지금 가지고 있다가 느끼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잖아요. 응? 근데 아마 저런 질문을 하실 정도면은 아마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일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온다는 게 믿지 못하니까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쵸? 그냥 상상하면 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요 근래 돈 걱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300만원일 때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30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 카드값이 300만원 찍혔는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왜냐? 내가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상상하면은 그 돈이 들어오니까. 아직 뭐 몇천만원까지는 끌어당겨 본 적이 없지만 몇백만원까지는 필요한 돈이 상상하면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은 불안했죠. 한두 번은 만약에 했는데 안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오면 어떡해? 이거 안 내면 큰일 나는데? 내 신용등급 막 하락하는데? 큰일 나는데? 불안한데? 걱정되는데? 하는데 몇 번은 그랬죠. 근데 이게 계속 성공하니까 이제는 확신이 된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나중에 확신이 된 거예요. 일말의 의심도 없는 거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성공하니까 한두 번 실패하고 한두 번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성공하니까 그냥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이 필요하다. 재정적이 너무 힘들다 하면 돈을 끌어당기면 되는 거고,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럼 연애를 끌어당기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차를 얻고 싶다 하면 차를 끌어당기면 되는 거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럼 성공에 머물면 되는 거고, 그쵸? 원하는 것에 그냥 머물면 됩니다. 되게 단순해요. 근데 되게 단순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과, 늘 말하죠,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충분한 마음을 써야 하는 것과,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졌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을 해야겠죠. 여러분한테 별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 다 윤택해요. 재미로 해요. 재미로 포라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벼운 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하면 한 가지에만 딱 포커스를 맞추고 최소한 3주 이상은 하세요. 최소한 3주 이상은 한 가지만, 제발 한 가지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2번 3번 이상, 하루에 2번 3번 이상, 네, 매일매일 하세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한 달 안에 뭔가 달라지실 거예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저는 한 달까지도 필요가 없었어요. 웬만한 거는 며칠만 꾸준하게 머물러 주면은 바뀌었어요.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몇 시간 충분해요. 근데 3주 정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엔 솔직히 말하면 3주 동안 제가 어떤 소망에 머물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주 동안 뭔가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뭐 간절한 소망이 딱히 없어갖고 지금은 딱히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 3주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자기 전에, 일어난 직후에, 그리고 틈틈이 소망에 머물러 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저 내용도 되게 좋다. 저 1호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되게 좋은데 잘 봐요. 돈에 집중하면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세도나 마음영웅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도나 마음영웅에 나오는데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신에 집중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신에 집중하는 게 뭘까? 제가 소망과 하나됨을 느끼라고 했잖아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세도나 마음영웅에 나와있잖아요. 돈에 집중하면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지만 정신에 집중하면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세도나 마음영웅이 제가 9레벨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에 집중하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정신에 집중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망과 하나됨을 느끼면 됩니다. 소망과 하나됨이 뭐죠?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에는 소망과 하나됨을 바라는 것도 정신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을 밝힌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속적인 욕망을 밝힌다고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만 쫓는 게 좋다라는 그런 것도 고정관념이거든요. 여러분들 돈 밝혀도 돼요. 저 돈 좋아해요. 저도 돈 벌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그쵸? 제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저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그쵸?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돈은 진짜 필수적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야지 돈을 가지고 뭔가 먹을 걸 사 먹든, 뭔가 베풀려면 베풀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신에 집중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정신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여전히 머무는 것을 말하지만, 그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못하기 때문에, 현존을 지금 당장 못하기 때문에 소망과 하나됨을 하셔도 됩니다. 소망과 하나됨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정신에 집중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상태를 느끼기 때문에, 소망과 하나됨을 느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의 증거는 평온함, 안정적인 느낌, 행복한 상태입니다. 의심이 없고 불안하지가 않고 조급하지가 않아요. 뭔가 안정적이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거도 없어요. 잘 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될 것 같고 되게 마음 편하고 기분이 좋아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런 상태일 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감정에 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소망과 하나됨입니다. 소망과 하나됨. 소망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수많은 책들에서 말을 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소망과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근데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들은 소망과 하나 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약간 이질감이 느껴져요. 그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네, 그런 것들도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팅에서 써놨지만 결국에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범주를 넓혀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하는 우리의 마음 공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우리 마음의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범주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마음의 근육, 우리의 믿음의 범주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걸 믿을 수가 없고,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을 믿을 수 없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약한 거예요. 이제 막 마음 공부 시작하는 단계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가요. 걱정이 돼요.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새로운 무언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에 더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안 된 것 뿐이에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 소망을 찾아야 할 만큼 믿음이 크지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망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거나, 아니면은 더 쉬운 소망을 하시면 돼요. 더 쉬운 소망을 해서 더 여러가지 성공을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마음의 힘에, 마음의 근육에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더 큰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아니면은 더 많이 성공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계속 접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내가 하는 거 별거 아니겠네 하면서 그러면서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작은 걸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믿거나 아니면은 수많은 사례를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로 급하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은 급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푸라기 이거 한 번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진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기에 미친듯이 한번 몰입해보세요. 하루 종일 감사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계속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감사함을 계속해서 말아보고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하루 종일 감사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어떤 경험을 하시면은 저한테 나중에 들려주세요. 다음 주든 아니면 이 영상에 댓글이든 해갖고 들려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감사 만번의 기적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감사 만번을 하면 기적이 생긴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옛날에 어떤 한 분이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몇 천만 원이 당장 내일 필요했어요. 당장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평소 수입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한 달에 기껏 해봤자 진짜 많을 때 뭐 1000만 원 뭐 이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이 생길 수는 없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감사 만번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이면서 감사함을 느끼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뭐 감사합니다. 너무 잘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그냥 감사를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이루어지길 바란 일들, 뭐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어쨌든 간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점점 마음이 고양되는 걸 느꼈고 행복해지는 걸 느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너무 신기하게 그 사람이 이제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천만 원짜리 계약이 돼갖고 단번에 그 재정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됐다고 제가 그런 경험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급하다면은 하루 종일 감사에 정말로 완전히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적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보시고 후기 꼭 들려주세요. 아시겠죠? 후기. 차도 집도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예쁜 몸을 끌어당기고 싶어요. 야, 차도 집도 끌어당기신 분도 계셔요. 그죠? 역시 포뮬리드 중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쁜 몸을 원하시면 예쁜 몸도 끌어당기시면 되겠네요. 쉽겠네. 그죠?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춘카님이 알려주신 집중법 플러스 호흡 명상 플러스 심상화 덕분에 시험 전날 하루 공부하고 대학교 첫 시험에서 올 A뿔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와, 올 A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간 문제로 다가오던 일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네요.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 돈이 계속 들어오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야, 역시 이제 포라클의 달인들,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제 고수분들이 채팅창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생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네, 그런 분들과 지금 같은 주파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또 저런 걸 또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주파수로 같이 나아갈 분들, 혹은 그런 주파수에 머무는 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 이야기만 조금 드리고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은 뭐 되게 큰 것들은 믿질 못했어요. 사실은 뭐 몇백만 원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뭐 몇천만 원, 몇억, 혹은 뭐 갑자기 구독자가 10만 명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랬는데 이번 달 강연 주제 참고 도서인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을 이제 보면서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봤을 때는 별로 이제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큰 느낌이 없었고 그냥 그냥 믿으면 현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음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작은 거, 중간 크기의 것들은 다 믿어지는데 되게 큰 것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큰 것들을 할 때는 그러니까 믿어지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뭐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길게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빌의 책을 보면은, 부활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나온 사례는 대부분 3주에서 한 달, 진짜 길면 2달, 길어야 2달입니다. 길어야 2달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길어야 2달 안에 다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한 달 만에 아파트가 생기고, 한 달 만에 6억을 벌고, 한 달 만에 원하는 댄스 학원을 차리게 되고, 또 한 달 만에 2호점을 내고, 또 한 달 만에 가장 큰 도시에서 가장 큰 댄스 학원을 차리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요. 속전속결로.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뭔가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가 않구나.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은 더 빠른 방식으로, 더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마음공부 레벨 나누었던 것도 그 마음공부 레벨에 따라서 그 책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체화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똑같은 책을 옛날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이해의 폭이 다른 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한 다음에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은 사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책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한 번만 보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5번, 10번씩 봐야 되기 때문에 사서 읽는데, 진짜 이번에도 진짜 여지없이 부활이라는 책은 제가 10번도 넘게 봤던 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또 새로운 거예요.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뭐든지라는 거는 진짜 내 현재 조건과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가지 사례 계속 얘기하잖아요. 돈 한 푼 없이 아파트를 얻은 사례, 그리고 또 하나는 돈 한 푼 없이 갑자기 돈 한 푼도 없고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월 2,500만원씩
죽을 때까지 평생 받게 된 사례, 이 두 가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진짜 아무 노력 안 했어요. 진짜로. 아파트 이분은 심지어는 계속해서 기회를 줬어요. 주변에서 좋은 아파트를 여기다 지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처음에 건설업자가 말을 했죠. 근데 무시했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이랬어요. 두 번째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건설업자가 대출업자를 찾아옵니다.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줘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포뮬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알려준 방법으로 대출을 해서 건물을 지었겠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보냅니다. 왜냐?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공짜로 건물을 짓는 상상을 했거든요. 대출이 아니라. 그래서 건설업자가 또 찾아옵니다. 건설업자 세 번째 찾아와요. 세 번째 찾아와서 그러면은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터무니없잖아요? 건설업자가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까 임대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로 나중에 그 아파트 값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건물을 얻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아파트를 짓잖아요. 건물을. 그러니까 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믿음의 폭이 갑자기 확 넓어지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끌어당기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도 보내고 여러분도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 공부 레벨, 마음의 근육의 레벨을 한번 측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뭐든지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선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저도 늘 성장하면서 늘 배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찌닝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소망과 하나가 되라.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망과 하나 되는 것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소망을 성취하는 경험들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을 아무리 진짜 많이 아시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으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고 경험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만 두려워하세요. 실패하는 거 그만 두려워하세요.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면 이 마음의 법칙을 부정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자책감이 들까봐 걱정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고 계속 실패하세요. 실패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실 겁니다. 성공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참 인생이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다음 주까지 숙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거 하시고, 딱히 없었던 분들 있잖아요. 딱히 소망을 끌어당기지 않았던 분들은 한번 350원을 끌어당겨보세요. 350원을 한번 끌어당겨보세요. 350원. 되게 작은 금액이잖아요. 되게 작은 금액입니다. 350원. 350원이 동전으로 들어오든 여러분의 계좌로 꽂히든 그냥 350원 한번 끌어당겨보세요. 특정한 금액, 일부러 특정한 금액 한 겁니다. 1,000원, 10,000원 이런 거는 조금 딱딱 떨어지니까 우연을 맞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원하는 금액이 들어오면은 신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신기해요. 진짜로 신기해요. 제가 30원을 끌어당긴 적이 있거든요. 30원을 끌어당긴 적이 있는데 정말 130만원을 끌어당겼을 때보다 더 저는 신났어요. 더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은 130만원을 끌어당겼을 때 어떻게 끌어당겼냐면은 제가 그냥 큰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틀 뒤에 130만원이 생겼어요. 그것도 신기하긴 했죠. 근데 약간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우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30원을 끌어당길 때는 제가 딱 10원짜리 3개를 딱 상상을 했고 정확하게 10원짜리 3개를 얻으니까 제가 상상하게 그대로 펼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상상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구나. 내가 30원을 끌어당긴 것처럼 30억을 끌어당긴다면 30억도 끌어당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뭔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확실한 믿음. 제가 10원짜리 3개를 주순 적이 태어나서 딱 한 번이에요. 지금도 제 컴퓨터 앞에 있어요. 30원. 너무 깜짝 놀라, 너무 소름 돋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살면서 10원짜리를 주워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는데 이 끌어당김을 할 때 3개를 주웠어요. 공원 막 산책하다 줍고.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서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특정한 금액을 쓴 겁니다. 350원, 뭐 100원, 50원, 10원 이런 거는 한 개를 주울 때는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근데 350원 좀 애매하잖아요. 금액 자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성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끌어당겼다는 확신을 얻으실 겁니다. 예, 350원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450원이어도 되고 뭐 150원이어도 되고 뭐 780원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더 어렵게 하셔도 됩니다. 뭐 123원 어렵게 은행 이자로 123원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하셔도 되고. 네, 어쨌든 간에 특정한 금액으로 한번 해보시고 성공하시면은 여러분들 경험담 꼭 남겨주세요. 성공했다고. 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봐요. 누가 성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누가 성공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 성공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 새로운 과제 드릴게요. 다음 주에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과제 드리고 실패하신 분들한테도 새로운 과제 드릴게요. 실패하는 사람 용, 그리고 성공한 사람 용 해서 과제를 따로 이렇게 드릴게요. 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게 제가 좀 계속 이렇게 생방을 하는 시간에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성장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같이 해요. 여러분들 같이 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때까지는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해도 남들이 성공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동기부여 될 거 아니에요. 아, 나도 해야겠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들고 남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은 아, 진짜 되는구나. 이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성공하는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있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고 싶게끔 우리가 보여줍시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좋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좋고. 자, 350원 들고 만나요. 다들 아시겠죠? 네, 350원 성공하시면은 더 큰 금액으로, 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니면은 다른 먹을 거나 이런 걸로 한번 해봐요. 알겠죠? 아, 참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빠이 갑니다. 안녕, 갈게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